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자국의 로켓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위성이 지상국과 성공적으로 교신되면서 다음 주부터 임무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보건국 등 의료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자녀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순간부터 궤도 진입까지의 과정을 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땅이 흔들릴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선명한 불꽃을 뒤로 한 채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우주로 향합니다. 강풍에 이어 기체 결함으로 이송과 발사 일정이 한 번씩 미뤄지면서 발사 직전까지 순탄치 않았던 여정. 하지만 누리호의 비행을 돕기라도 한 듯 맑은 날씨 속에 누리호는 예정된 시각에 발사됐습니다. 발사 2분 뒤 고도 62km 지점에서 기체의 가장 아래에 있는 1단이 분리됐고 이후 1분 뒤 성능 검증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이 이어 기체 가운데 부분이 순차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발사 15분도 안 돼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 지점에 오른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을 차례대로 분리해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0여 분간의 데이터 분석. 누리호 비행 과정에서 측정한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지상국에서 분석해 누리호의 발사와 비행이 성공적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엔진 점화. 8달 만에 재도전 끝에 발사 성공과 위성의 목표 궤도 도달을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자국의 로켓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누리호 발사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전라남도 고흥을 찾았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현장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남 고흥군의 우주발사 전망대와 인근 해수욕장 등에 몰려든 시민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던 고흥 발사 현장 주변에는 발사 시각이 임박해오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사대를 주시하던 시민들. 마침내 15km 떨어진 발사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섬광이 비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하늘로 치솟은 누리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간의 시간이었지만 누리호의 궤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누리호의 역사적 비행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에 도착했으면 좋겠고 그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우주선을 봐가지고 정말 기쁘고 뿌듯해요. 누리호의 실시간 상황이 전달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발사 현장을 지켜본 어린이들의 기대는 우주강국 그리고 우주 탐사의 꿈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주에 보낸 게 자랑스럽고 달 탐사선 보낸다는데 그것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우부터 누리호 1, 2차 발사까지
현장에서 관람객을 맞아온 전남 고흥 군민들은 남다른 기대와 감회로 누리호 발사 성공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로 위성이 우주에 올랐습니다. 우주에서 분리된 성능 검증 위성은 지상과 성공적으로 교신했고 큐브 위성 4기는 다음 주부터 임무에 돌입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우주 공간에 진입한 누리호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큐브 위성 4기를 실은 성능 검증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과의 첫 교신은 발사 42분 23초 뒤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뤄졌습니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 위성의 자세 제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력은 제대로 공급되는지, 그리고 위성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 위성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발사체에서 분리할 때 안정적으로 분리를 해준 덕분인지 위성 자세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11시간쯤 뒤 검증 위성과 추가로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대전 항우연 지상국에서 교신하는데 위성의 궤도 정보 등을 확인했습니다. 위성에 실린 탑재체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세 제어기, 발열 전지, 안테나 등이 장착되는데 2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대학에서 만든 1.3kg 정도의 초소형 인공위성, 즉 큐브 위성 4기도 검증위성 안에 탑재돼 있습니다. 검증위성의 자세 안정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이틀에 1기씩 차례대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대학들에서 큐브셋이나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하는데 발사할 기회를 얻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를 할 때 거기에 같이 탑재를 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첫 번째 위성인 이번 성능 검증 위성과 관련해 정부는 발사 19시간 뒤인 오늘 오전 위성과의 교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누리호 엔진과 발사대 모두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한 우주 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신지수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은 한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엔진 4개가 한 몸처럼 동시에 점화되는 1단 로켓은 대기압의 60배에 이르는 압력을 버텨야 하고 3,300도가 넘는 고온도 이겨내야 합니다. 제작을 다시 해서 또 시험을 하고 하는 수많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개발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누리호가 어디쯤 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파악 시스템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안테나가 위성 신호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저온, 진동 등 환경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항법 기술이 필요로 되는 민간 분야는 자율주행이나 UAM 같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누리호에서 개발된 이런 기술력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이고 긴 항법 장치를 민간으로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누리호 개발로 쌓은 기술력이 또 다른 우주 개발의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말 시험 로켓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은 누리호 기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100여 개 정도의 협력 업체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을 하거나 항공우주연구원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 개발에 다 참여했던 업체들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확실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40년 우주 산업 규모는 1,40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과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는 주말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장관과 통화한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밝히며 공론화됐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시적 유류세 면제 방안과 관련해 의회도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갤런당 4달러 90센트에서 5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면제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팝업 파티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열린 파티에는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는데 이 중 50여 명이 불법 행위로 구금됐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지쇼어에 비어있는 한 상업용 부지에는 최소 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난폭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클럽을 방불케 하는 한밤중 큰 음악과 춤, 고함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폭행, 흡연이 난무했습니다. 이 파티 주최자는 앞서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해당 파티를 홍보해왔습니다. 지역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경고를 부여했지만 파티는 결국 열렸고 타운 정부가 17세 미만에 대한 통금을 부여해 즉각 해산시키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닫혀있던 한 건물의 문을 강제로 열어 불법적으로 진입하려고 한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구금됐으며 이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입니다. 강도 높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한 20대 남성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You may think you can come to this town and make epic social media videos and increase your followers online, but all you're going to go home with is an expensive souvenir violation ticket. 같은 날 유니언 비치에서도 틱톡 팝업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 주최자는 17세 학생이었으며 이 자리에서도 최소 15명의 파티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당국은 청소년들 간 소셜미디어를 통한 파티 홍보가 들불처럼 번진다며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몰리며 나쁜 행동을 하는 연령은 점점 더 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팝업 파티는 무질서한 행동, 싸움, 음주 및 재산 피해와 동의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패세이 카운티의 저지쇼어 타운 주민들은 날이 더워지면 몰려드는 청소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억압됐던 탓인지 지난해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I see just wild kids. You know, they go from one street to the next because the police chase them off of one street, they move to the next street. But when you have 200, 300, and I'm not exaggerating, kids going up and down the street, obviously that's not a family feel of a beach. It's really escalated into a situation where it's getting out of hand. Wake up, get a hold of your kids. 인근 타운 정부들도 잇따라 17세 미만에 대한 통금 시간을 부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롱브랜치 시장은 한 달 전 열린 틱톡 팝업 파티 주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당시 해당 파티에는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경찰은 급히 저녁 9시 통금을 부여해 해산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15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차들과 근처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들은 거의 하루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롱브랜치 시장은 이날 파티로 인해 2만 5천 달러의 혈세가 손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일대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노숙자들의 사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일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지역에 따라 낮 기온이 100도에 육박할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1,500명 중 절반 이상이 길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숙인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냉방시설이 없는 야외에서 노숙인들이 사망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높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아리조나주 피닉스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노숙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냉방 수용시설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살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마땅한 백신이 없어 자녀와 외출을 꺼렸던 부모들은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잠시 후 다리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는 다리에 백신을 맞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영유아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로, 화이자는 6개월에서 4살 미만을 위한 백신으로 3차례 접종합니다. 모더나는 6개월에서 5살 미만으로 2차례 접종하면 됩니다. We wanted to get everyone vaccinated as soon as possible, especially with the mask mandates being dropped, like on airplanes, and we want to be traveling. You know, there's no other way to keep these guys safe. So, 다만 영유아 1,800여 명의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중증 위험성과 사망률이 낮아 자녀의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비베크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코로나 확산과 함께 3만여 명의 5살 미만 아이들이 입원했고 거의 500명이 숨졌다는 점을 부모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넘었고 숨진 사람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확진자는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치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백신 접종이었다고 강조하며 성인과 영유아들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샘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주말 북부 뉴저지 지역에 수집된 한 샘플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이는 사람에게서 채집한 것으로 천연두나 우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군으로 분류되는 오소팍스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국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주민은 현재 집에서 격리 중이며 그 외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감염자에 의한 잠재적인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접촉 추적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국은 현재 뉴저지 주민들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전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낮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113건이고 이 중 뉴욕시에서만 지난주 기준 16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 감염은 동물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며 증상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호흡기나 체액은 물론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옷이나 침구에 접촉했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증상은 일반적으로 독감과 비슷하며 얼굴과 몸에 발진이나 림프절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문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천연두 백신이나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원숭이 두창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주 당국도 이번 대응은 경찰의 처참한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텍사스 지역 언론이 공개한 사건 당시 초등학교 내부 CCTV 사진입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최소 2명 이상 경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총에 방탄조끼, 방패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이때 시간이 11시 52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범이 이미 한 차례 교전을 벌였던 시간이 이보다 앞선 11시 44분이었습니다. 총기 난사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때부터 추가 지원이 올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교실 진입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3 minutes after the subject entered the west building, there was sufficient number of armed officers wearing body armor. The only thing stopping a hallway of dedicated officers from entering room 111 and 112 was the on-scene commander, who decided to place the lives of officers before the lives of children. 심지어 범인을 제압한 건 역시 뒤늦게 도착한 세관 국경보호국 소속 연방대원들이었습니다. 총격범이 사살된 시각이 12시 50분. 결국 범인이 21명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는 동안
현지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 hour, 14 minutes and 8 seconds. That's how long the children waited and the teachers waited in rooms 111 to be rescued. 명백한 대응 실패라는 여러 정황과 증거가 나온 만큼 해당 경찰국에는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지역 경찰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을 위한 주와 연방 차원의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여행객들의 수요가 급증하며 항공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며 항공편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 TSA는 노예 해방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 2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보다 10만 명 늘은 수치인데 주요 국가와 관광지의 방역 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들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대거 감축했는데 여행객 수요가 늘어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난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CNN은 지난 주말 항공인력 부족으로 9천여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당분간 이어지다 내년쯤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